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 시즌 내년에도 어림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중국계 대형 거래소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인플루언서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앤서니 폼플리아노 인터뷰에 영원한 상승론자 폼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최대 50% 급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건 맞는데요. 이제 요것만 콕 집어서 기사화를 시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현물 ETF 도입 또 기관 자금들 많이 들어와서 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는 됐지만 비트코인과 특히 미국의 주식 시장 상관관계가 이제 점점 높아진다. 여전히 높다. 주식 시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25% 이제 이런 폭락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경기 침체 온다 하면서 나왔지 않냐. 만약 if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S&P 500 지수가 20%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은 그 2배인 최대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시총으로 보나 사실 미국 주식이 20%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30% 40%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몸집이 작은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50%, 60, 70, 8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국 주식 말고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한 이유는 이 반대겠죠. 떨어질 때는 저렇게 참혹하게 떨어질 수 있지만 오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아니면 땡땡 알트코인 사신 이유가 미국 주식 대비했을 때 2배, 3배, 5배, 10배 이상 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투자하신 분 전 없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이런 타이밍에 여기만 이제 턱 빼가지고 이렇게 기사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폭등이 언제 올지는 전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전에 이제 제가 코인 투자 디스코 팡팡에 이제 비유를 드렸잖아요. 디스코 팡팡이 끝난 줄 알았지 하면서 계속 터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그냥 돌고 한 10분, 15분 있다 멈춰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공중에서 막 3바퀴, 4바퀴, 7바퀴씩 돌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탈락자가 생기는 거죠. 마치 오징어 게임 이제 단계별로 할 때마다 우수수수 탈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현재 똑같이 실은 받고 있습니다. 비트겟의 CEO 이것도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 좀 이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은 내년에도 어림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계 대형 거래소의 대표거든요. 지난 암호화폐 급락 사태로 특히 알트코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론 그 전에도 초기 웹3 프로젝트 대상 투자가 좀 많이 고갈이 됐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로 인해서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잠재적 그 보상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근데 그 뒤까지 한번 들어봐야죠.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실물 자산, RWA, 결제 인프라 등 실제 사용 사례가 존재하는 소수의 프로젝트만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상반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알트 시즌 어림없다. 근데 실사용 되는 초우량 코인들 이런 데는 돈이 몰릴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게 둘 다 맞다라고 봐요. 왜냐? 저도 이 얘기를 계속 드렸죠. 알트코인은요. 비트는 제외입니다. 비트는 이제 경쟁자가 사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이제 미 국채나 금인데 그 트렌드상 미 국채나 부동산 금이 사실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알트코인은 근데 얘기가 달라요. 알트는 스타트업 초기 투자라 보시면 돼요. 실제 안 쓰인다 가능성만으로 이제 그런 거 그냥 이제 제끼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투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무조건 현재 쓰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빅테크, 전통 금융,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 아니면 대기업들 무조건 거기와 파트너십을 맺고 실제로 쓰여야 돼요. 아니면 제가 ETF가 이미 미국에 신청이 되어 있는 그것도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 시총이 높은 프로젝트 그리고 어디와 손잡았습니다. 이 뉴스들도 사실은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어떤 코인은요. 알트코인은 이게 필수입니다. 작은 코인에 시총 작은 거 가능성으로
뭐 올인 하는 시대는 2017년도, 21년도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지양 이제 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ETF 미국산 채택이 이미 된 코인을 하셔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 아직은 물론 초창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의 강남 아파트 보시면 사실 서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으신 좀 자산가들이 강남 아파트 한번 사볼까? 지금 뭐 물론 규제 때문에 좀 어렵긴 됐지만 사실 뭐 해외 뭐 중국이다 미국 사람들도 서울에 아파트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뭐냐? 몰리는데 몰리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에 저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저는 폭발적으로 특히 시간 지날수록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이제 그 비들 펀드 있죠. 미국의 토큰화 국채 펀드가 폴리곤 네트워크로 5억 달러를 전송했습니다. 블랙락에서 미 국채 펀드를 폴리곤 그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올렸어요. 그 망으로 채택을 했죠. 대략 우리 한화 7천억 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채택이 어떻게 보면 여긴 지금 된 케이스죠. 저는 이게 뭐 지금 뭐 폴리곤이 뭐 여기서 10배, 20배 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망하거나 우리가 이제 소위 상폐되는 거 아니야? 그런 확률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폴리곤은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1%도 아니고요. 0.1%도 아니고 0.03% 정도 됩니다. 심지어 여전히 마이너스 한 50%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지금 뭐 물도 타지 않고요. 이거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트코인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이 필터링으로 딱 걸으셔야 돼요. 대형 기관이 어제가 없다. 투자자가 좀 애매하다. 협업이 없다. 대형 뭐 이제 ETF가 없다. 아니면 이제 뭐 채택이 조금 이제 뭐 가능성에 아직도 실제 매출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저는 그거 코인 아예 손도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뭐 0.0 몇 퍼센트 아주 소액으로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요거까진 모르겠어요. 타이거 리서치에서 비트코인의 4분기 목표 가격을 20만 달러로 전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M2가 올라갔네.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 올해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더 하겠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 10월 10일 이제 연쇄 청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요. 기관 중심 시장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제 개인 중심 시장이 아니고 기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어쨌든 사서 그때 한번 이제 폭락이 있지만 결국 이제 제한적인 조정에 그쳤다. 앞으로도 기관들이 더 많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뭐 이제 나쁘지 않을 거다.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타이거 리서치에서 지난 3분기 보고서에서 3분기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19만 달러로 제시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가격 예측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뒷단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고 그냥 참고하자. 이 수준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이 코인 시장이 전체가 이제 상승을 하려면 몸집이 무거운 큰 형님인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져야 돼요. 그 비트코인을 지금 누가 더 많이 사고 있다고요? 뭐 물론 옛날 고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누가 사냐? 기관들이 삽니다. 뭐 ETF로 사고 뭐 DAT로 사고 하죠. 향후에도 코인 시장은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 위주, 빅테크 위주 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기관들이 뭐 빅테크가 비트코인 삽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아직 안 사고 있어요. 기존에 샀던 분들도 매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 랠리가 실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부 셧다운 그리고 지금 시중에 있는 자금이 MMF 펀드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의 유동성을 쑥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던 것은 금입니다. 이해되시죠? 코인에 있어서 유동성 별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세부적으로 쪼갠 겁니다. 명확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세 이제 뭐 아이팩 회담 만나고 이제 그 회담을 하겠죠. 잘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뭐 딜레이는 될지언정
관세는 정해질 거고 클래리티 법안 지금 거의 뭐 11월에 통과를 목표로 지금 크립토 업계 리더들이 정말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이제 퍼즈 멈춰 있다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시는 그 치솟은 차트는요. 사실 미국의 MMF 펀드 규모입니다.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기준 미국의 MMF 1.4조 달러입니다. 한화 1경원이 MMF 펀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보단 이자 조금 더 주고 언제든지 뺐다가 넣었다 할 수 있는 그 MMF 펀드를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려있냐?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요. 이자를 주죠. 그리고 MMF 펀드가 뭐 우리가 이게 뭐 위험이 있는 투자 자산 그 이제 상품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많이 받는데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하자니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휴 자금이 그냥 MMF에 그냥 파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도 엄청나게 이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라 보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 확률 99%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미래를 한번 우리가 가능한 추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틀릴지언정. MMF가 지금은 이제 뭐 과거 2년, 3년 미국의 고금리였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컸어요. 위험을 우리가 뭐 부담을 굳이 하느니 여기 놓자. 근데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겠죠. 근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지금 여전히 높거든요. 내년까지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지금 가만히 두자니 이제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근데 옆에서 뭐 이제 AI 주식 날아가고 또 다시 날아갈 수 있겠죠. 코인 또 날아가고 지금 이제 금이지만 이게 이제 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포모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2020년, 21년 어게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유동성 엄청나게 투하를 했었죠. 그때 이제 옆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나랑 같이 일하던 김 과장이 갑자기 퇴사를 하네요. 뭐 땡땡 주식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투자로 뭐 30억 대박이 나서 뭐 책을 쓰네요. 누군가 벼락 부자가 나오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벼락 거지가 됩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시즌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동성 그리고 내년부터 뭐 은행들 빅테크 규제 완화 되거든요. 명확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DAT 알트코인 지수 ETF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이미 설계가 돼 있다. 근데 타이밍에 대한 결정권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뒤로 미룰지 앞으로 당길지 저는 이거에 대한 타이밍 결정권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부터 한 6개월 또 이제 길게 보면 한 1년 지나면 아 맞아 그때 있었어 그때 뭐 청산이 되고 뭐 이렇게 10월 10일 실은 그때 좀 더 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껄껄껄 데이가 저는 이제 좀 지나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상업은행, 뭐 한국으로 치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있죠. 유동성, 그러니까 부채 대비 유동성이 얼마나 많았다 적었다 하느냐.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 유동성이 부채 대비 더 많은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풀리는 거고 이 밑바닥에 있으면 유동성이 말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부채 대비해서 유동성이 바닥이란 얘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대출이 할 돈 자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맥 경화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돈이 안 도네요. 대출이 안 되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불황이에요. 이게 실은 경기 침체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뭐 제조 PMI다 뭐 그 지수 있죠. 그 지수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50 이하에 있잖아요. ISM 여전히 경제 불황, 비즈니스 사이클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고 보셔야겠죠. 내년에 뭐 규제가 완화된다, 중간 선거가 있다, 명확성법이 뭐 올해까지 통과가 된다.
저는 이게 위로 오르지 않겠냐라고 여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걸 자꾸 내년으로 미루십니까 하는데 이걸 제가 뭐 미룰 수 있고 뭐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죠. JP 모건,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겹치는 부분은요.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합니다. 중요해요. JP 모건이 연준에서 다음 주부터 QT 끝낼 거라고 예상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QT가 끝난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이 반등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겠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 이제 스스로 거의 뭐 셀피 또 스스로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워싱턴이 셧다운 맞다. 근데 지금 시장 구조법, 클래리티 입법 이상무 본인이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상원 의원들과 지금 만나서 법을 직접 같이 만들고 있대요. 90% 완료가 됐고 마지막 10% 이거 이제 뭐 거의 다 있어. 이제 뭐 의견 차이 이제 좁히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해요.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이라 하면 가격이겠죠. 가격이 낮다라고 해서 지금 엽기가 끝났고 시즌이 종료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눈 너머에 있는 것을 실은 볼 줄 아는 것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해요. 혹은 뭐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는 지금 고군분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 얘기를 했었죠. Never sell your Bitcoin. 비트코인 팔지 마세요라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한 뭐 연말쯤 내년 돼가지고 미안한데 난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쉽게 말하면 킹메이커들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피터 틸 아니에요? 데이비드 sak스 그 페이팔 마피아들 있죠. 코인베이스 아닙니까? 리플, 크라켄, 크립토닷컴 심지어 뭐 트론, 바이낸스, 테더 이 지금 지원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 뒤가 노골적인 친코인론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전 기다리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뭐 백악관의 크립토 디렉터죠. 데이비드 sak스가 양당이 지금 크립토 시장 구조법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 근데 올해 통과가 될 거다. 저 코인베이스 대표는 뭐 11월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시장 구조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되기 전은 저는 나쁘지 않은 매수 기회다라고 여전히 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통 또 구독자분들께서 일반인들은 지금 뭐 돈 없다. 우리 지금 살 돈도 없다. 더 이상 이제 물 탈 돈도 없다. 근데요,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뭐 월급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지 뭐 매달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금을 이제 뭐 최근에 좀 파신 분들도 계셨겠고 아니면 저축, 예금, 적금 통장을 좀 해지를 하셨던 분도 계시겠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뭐 못한다고 해서 뭐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하는 데까지 하는 버티고 있는 그 자체가 실은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좀 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CG를 실은 사면을 했죠. 민주당에서는 돈으로 사면을 샀다.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옳고 그름에 지금 얘기를 뭐 이렇게 제가 드릴 뭐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코인 시장 관점, 투자자 관점으로만 봤을 때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래소들이요. 뭐 얘기 드렸죠. 인도에도 진출하고 일본에도 들어가고 한국에도 고팍스를 해서 지금 사람 뽑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시즌 종료라고 하기는 전 어렵지 않겠냐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본인의 이제 판단과 주관에 맞게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알파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러시아 랭킹 자산 기준 탑4 혹은 탑5인데 주로 탑4로 네 번째 큰 은행이에요. 여기에서 뭘 팝니까? 비트코인을 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미 진영의 국가라고 하면요. 이제 금모으기였다가 비트코인 모으기 규칙 바꾼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대표적인 일본, 뭐 이제 한국, 뭐 대만도 있겠고, 뭐 유럽도 원래 뭐 이제 친미죠. 저는 이거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반미 진영이라고 할 만한 뭐 브릭스랄지, 뭐 이제 약간 개도국이랄지 이 국가들도 실은 탈달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하도 제재를 하니까.
뭐 금모으기에서 이제 룰을 체인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금 말고 달러 말고 그럼 뭐 선택지가 뭐야? 그 중에 하나가 실은 비트코인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금이에요. 이들은 뭐 브릭스도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앞으로 세계는 블록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이 이제 각자 도상의 그 시대잖아요. 지역 국가별로 뭉쳐서 자체적인 화폐를 만들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들어가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런 뭐 이제 대기업 혹은 뭐 억만장자만이 아니고요. 국가들도 이거 쟁여 놓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의 강남 아파트 이제 뭐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뭐 뉴욕의 맨하탄 혹은 이제 뭐 비벌리 힐즈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가 비트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뿐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거 타이밍은 저도 몰라요. 중국, 인도 대국들이 미국에서 전 먼저 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뭐 코인 비축 발표 딱 하는 순간 저는 포모가 좀 급격하게 올 것 같긴 합니다. 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뭐 음모론 아니냐? 근데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의 상원 의원, 이 현역 의원이시거든요. 금 팔아서 비트코인 사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년 지나잖아. 우리나라 국가 부채 절반은 없앨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실은 그 공식 석상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을 하면 추가적인 차입이 없이도 국가 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5%만 사면 돼. 비트코인 공급량의 5%. 그러니까 이제 수량으로 하면 100만 개입니다. 20년 내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절반까지 줄어들어. 현재 미국에서 들고 있는 금 보유량이 이제 금액으로 따졌을 때 1조 달러가 좀 넘거든요. 비트코인 100만 개 이거 살려면 금 다 팔 필요도 없어. 금 한 9.5%, 한 10% 정도만 딱 팔아서 비트코인 100만 개 딱 그냥 쟁여놓으면 이거 끝이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이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요. 큰 위기가 터질 때마다 룰을 바꿔버렸어요. 71년도 금태한제 포기했던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룰을 갑자기 딱 바꾸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이 탁월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하얀색이고요. 이 지금 조금 연한 초록색 비슷한 것은 금의 차트입니다. 금 가격 지금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 라울 파리 만든 그 회사에서 이런 차트를 보여줍니다. 금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188일 더 앞서가더라. 대략 6개월 정도 먼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같이 갈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금 가격의 상승을 용인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걸로 팔아서 일부를 파는 거겠죠. 비트코인을 산다 카더라. 뭐 이게 뭐 아직은 뭐 의혹이고 가설이겠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하는 거죠. 이거 뭐 틀릴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뭐 미국에서 누군가가 우리 실은 금 조금 팔았어. 한 10%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100만 개 샀는데 그러니까 100만 개를 한꺼번에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뭐 한 뭐 몇만 개씩 사면 이게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전 세계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오해를 하실 수 있게 저는 비트코인 ETF 실은 필요 없었다라고 봐요. 현물 ETF 저는 필요 없이도 비트는 수십억 심지어 100억도 갈 거라고 봤습니다. 마찬가지요. 저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선언 안 해도 몇십억 간다라고 봐요. 최소 몇십억. 괜히 이거 비트코인 ETF 나와서 미국에서 이건 지금 제가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제 눈에는 뭐 그렇게 보이지만 어찌됐건 이게 발표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갈 수 있게 설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잊을만 하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아마도 maybe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도 우리 코인으로 비트란 얘기가 아니에요. 크립토로 미국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번씩 던집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실적으로. 20년 후에 국가부채의 절반, 뭐 30년, 40년 후에 그럼 다 갚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그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 계실까요? 현재 80세거든요. 20년 후, 글쎄요. 그러니까 갚을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뭐 그렇게 급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빚을 탕감한다, 완화시킨다라는 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보다는 그 뒤에 있는 트럼프 킹메이커들의 의견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24년 8월이었습니까? 7월이었습니까? 대통령 선거로 나와서 비트코인 투 더 문을 외쳤을 때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얘기가 대통령 후보 입에서 나온다고? 저는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이건 이제 직감이기 때문에 이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계 금융 세력이요. 여전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 편을 노골적으로 들까요? 여전히 건재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어요. 과거에 영국에 있었고 그 전에 뭐 스페인에도 있었고 아시죠? 달러 패권을 연장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전 세계 토크나이제이션, RWA, AI 신세계, 심지어 비트코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죠. 그리고 그들의 패권,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라크 데이비스가 이제 피델리티죠. 뭐 5조 달러 이제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미국 고객들에게 솔라나 매매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고객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아니고 뭐 크라켄이 아니고 이게 그냥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코인을 팔 수 있는 코인이 지금 4개가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그리고 솔라나입니다. 저는 이제 뭐 라이트코인은 뭐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사기는 어렵죠. 해외에서는 살 수 있지만 비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 코인들을 장투를 오래 가져갔을 때 돈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겠죠.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는 바닥에 근접했다. 축적 국면으로 전환했다.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뭐 이제 좀 이제 투심이 많이 꺾였겠죠. 과거 지금 이런 지표들은 해당 과거 강세장에서 가격 상승하기 전에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라는 얘기예요. 추가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원래 이렇게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뭐 어떤 뭐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 이벤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현재 변동성 낮아져 있습니다. 뭐 약간 이제 뭐 사이드웨이 고잉 뭐 이제 횡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차주에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9%예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지금 미국 중국 만나기로 어쨌든 지금 발표가 됐죠. 세 번째 코인이요.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365일 중에 한 5일에서 10일, 1주에서 2주만 흥분되고 나머지는 정말 격하게 재미없는 투자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전에 떠나면 지는 게임이에요.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사파를 아무리 잘했어도 그 떠나기 전 딱 10일을 놓치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여러 지표, 투심, 매크로 뭘로 보나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요. 실은 좀 더 지켜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전 사실은 거의 정해졌다라 봐요. 일반 투자자 기준 뭐 정말 사파를 끝내주게 하시는 좀 타고난 것도 있고 그럼 뭐 차티스트나 혹은 뭐 트레이더 이분들 제외입니다. 그분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거의 유일한 성투 전략 실은 제 동생이 이거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제가 다시 이거 강조할 거예요. 최고의 10일을 내가 들고 있었을 때 비트코인 수익률이에요. 2013년 700%. 안 들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365일 중에 딱 10일만 뺀 거예요. 355일의 투자 수익률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2013년부터 보시면 700%, 600%. 별 차이가 없죠. 2014년 그러니까 하락장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2014년 201% 대 마이너스 86%, 2015년 152% 대 마이너스 47%, 2016년 118% 대 3%입니다. 엄청난 차이요. 2017년 상승장에는 조금 그래도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해요.
353%, 225%. 2018년 이제 하락장 시작이죠. 180% 대 마이너스 91%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2019년 217%, 마이너스 39%죠. 20년도 180대 44, 179%대 마이너스 43%. 22년도 좀 차이가 다시 벌어져요. 157%대 마이너스 86%. 이것도 비트코인입니다. 2023년은 105%대 25%, 작년은 52대 마이너스 15%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얘기 드리면 최고의 10일을 놓치면 차라리 코인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알트코인은 이것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요. 무슨 얘기냐? 최고의 10일을 놓쳤냐, 그때 들고 있냐에 따라서 이건 제가 볼 때 1000% 이상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하다고요. 알트코인, 특히 비트도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보셔야 돼요. 최고의 10일을 맞출 수 있으신 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하실 수 있으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4848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량 코인을 꾸준히 바이더딥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어떻게 보면 근거 데이터가 사실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최선이다. 닉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코인 투자는 큰 포커 테이블에서 포커를 치는 겁니다. 근데 최고의 선수가 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서 포커 칠지 선택 잘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의역을 하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피해라 이 얘기예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뭘까요? 홀짝 게임이죠. 맞추면 뭐 몇 억, 이제 틀리면 청산. 이거 하지 마라. 계속 이길 수 있습니까?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냥 뭐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란 것은 기다리는 것, 뭐 이제 파밍은 이제 뭐 이자 농사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들고 있어라. 1년 중 최고의 10일을 맞출 수 있으면 하시면 되지만, 요게 아니라면 그냥, 특히 또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은 분들이실수록 샀다 팔았다 하다가 그 최고의 10일 놓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는 게 그 10일을 놓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 보면 지금 최근에 금 가격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폭등할 때 물론 뭐 한 번에 다 던지면 우리가 또 그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놓칠 수 있으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뭐 한 20%씩 5개 쪼개놓고 그때마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때마다 한 번씩 던지는 거죠. 분할 매도하면서 적당히 빠져나가시는 게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가장 확실한 안전한 길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